자, 페이지 8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건 뭘 배울 거냐면, 자, 통합과학 제일 첫 번째야, 투. 바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라는 걸 배울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 생물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 현재 생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과거 환경을 통해서, 과거 환경에 살았던 생물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배운다? 과거부터 배운다. 그 다음에 현재를 배우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역사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사, 세계사.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운다? 지질시대 배웁니다. 자, 이때 발음 조심하세요. 치질시대 아니에요. 지질시대입니다. 치질이 뭔지 아나 보네? 치질이 뭔지 알아? 예빈이 알아? 몰라? 내가 시간만 있으면 치질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얘기야. 난 치질에 대해서 단 1도 몰랐어. 진짜 단 1도 몰랐는데 우리 고참이 딱 오더니 이러는 거야. 야, 나 진짜 짝대기 하나일 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짝대기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1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끄덕이고. 그 1병, 2병, 3병, 4병이냐? 아니, 짝대기 하나를 2병이라고 해. 진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얼어 있는데 짝대기 3개짜리가 오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치질에 대해서 아냐? 그럼 너 같으면 뭐라고 하겠냐? 모른다고 하지. 나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더니 나한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기 전이었거든.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으면 어쩌고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으러 밥 숟가락 뜨기 직전까지 30분 내내 치질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들 똥 먹는데 밥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치?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좀 이따 물어본대. 잘 들어야 돼? 잘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잖아. 그러더니 이제 때는 시간이 흘러 하더니 나한테 그 치질 얘기를 했던 그 고참이 그 선배가 지가 치질에 걸린 거야. 진짜 거짓말하고 앉지를 못해요. 뭐 어디 앉지를 못하면 이러고 앉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꼬 주변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더니 결국에 나중에 또 뭐까지 하는 줄 아냐? 야, 이게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별 이상한 또라이들도 많은데요. 지 치질 난 거를 이거 봐라 って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너 같으면 안 볼 거야? 같아? 볼 거 같아? 안 보여야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계급체가 이렇게 나면 봐 하면 봐. 야, 어떠냐? 이러고. 그리고 자기 약을 발라달래. 나는 안 했어. 그거까지 했으면 진짜 막 자괴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치질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고요. 휴가 가더니만 결국 도려내고 오더라고요. 세상 살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치질은요. 항상 보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심하면 수술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재발했을 거야. 나 그 고참 겁나 싫어했는데. 왜? 나보고 처음에 날 때렸거든? 옛날 우리 때는 엄나 맞았는데 왜 때리냐고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제대할 때. 넌 때려도 안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때렸어.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뭘 잘못했거나 그것도 아니고 잘못했어도 그렇지. 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치질이나 걸려라. 평생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질 얘기는 잠깐 얘기했고요. 자, 이 지질 시대가 뭐냐? 과거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질 시대라고 불러요. 알겠니? 이때 이 지질 시대를 생물계의 큰 변화, 책에 나온 거, 플러스 책에 안 나온 거, 대규모 지구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각 변동,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지각 변동, 그런 건 안 돼요. 알겠니?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 이름하여 선칸무리아대. 다 외워야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야, 봐라. 고, 중, 신. 얘네들은 전부 쌩쌩쌩이 들어가야지. 생물이 많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런데 문제는요. 선칸무리아대는 생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생물이 적다는 얘기야. 왜 적을까? 지구 초창기였으니까. 생물체가 막 태어날랑 말랑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생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됐지? 자, 그럼 이런 생물들 현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생물들도 있어. 고사리 같은 애들. 맞아? 근데 그런 애들은 찾기 쉽지 않아. 대부분은 무슨 일이야?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확인하냐? 간단해요. 땅 파보면 됩니다. 뭐라고? 땅 파보면 돼. 일명 뭐 한다는 얘기야? 삽질한다는 얘기지. 삽질. 맞아? 그럼 삽질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들이 있어. 알겠니? 그 유해나 흔적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지구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다? 지구 역사.
알겠니? 특정 시대에 이런 생물체가 살았고 이런 시대에는 이런 생물체. 그래서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했구나라는 거. 혹시 나 이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거나 해가지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시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안 그러시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안 그러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알겠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야.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진화 얘기하는 합니다. 창조론은 없어. 아담과 이브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과거에 그 화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시대에는 어떤 생물체가 많이 있었어? 그치? 그러면 요 지역에서는 요 시대 때 어떤 기후였구나, 과거의 환경까지도 알려줍니다. 되니? 이런 걸 통해서 생물계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의 생물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예상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되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과거 얘기, 일명 옛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옛날이에요? 몇십 년? 아니죠. 몇십억 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질시대와 화석이라고 돼 있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왜 이름이 붙어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지질시대입니다. 자, 밑줄 치세요. 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태양 만들 때 옵션으로 만들었죠. 그렇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지질시대 구분 기준입니다. 별표. 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밑줄 쳐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게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알려줬지. 플러스 대규모. 이거 대규모는요, 우리 동네 안 된다고 했어. 유성구 안 돼. 대전도 안 돼. 한국, 중국, 일본 뭐 이 정도. 그치?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대규모 지각 변동, 요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때 이 대규모 지각 변동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땅이 만들어질 때 지표면 위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죠. 아니, 지각 윗부분을 지표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각의 윗부분은요,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어. 그걸 지층이라고 한단다. 이때 이 지층이 쌓일 때 순서대로 아름답게 쌓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 이렇게 아름답게 쌓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연속적으로 쌓였다라고 해서 정합이라고 해요. 근데 땅을 파보잖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 연속적이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부정합이라고 부르고, 끊어진 걸 단층이라고 하고, 휘어진 걸 습곡이라고 하고, 뚫고 들어간 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해. 알겠니? 또 분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막 진짜 뒤지게 복잡해.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건 언제 쌓였고 이건 언제 쌓였고 이런 식으로 다 알아낸 거야. 알겠니? 자, 그때 써먹는 게 바로 뭐다? 대규모 지각변동, 부정합이라는 걸 써먹어요. 부정합은 쌓이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쌓인 거야. 근데 쌓이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쌓일 때 요 시간 간격 차이가 몇 억 년 차이야. 그럼 아래 시대하고 위 시대하고 같은 시대겠니? 다른 시대겠니? 다른 시대죠. 근데 기본적인 건 알지. 아래층 쌓고 위층이지. 1층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이지. 여기에 우리가 살지. 그치? 그래서 아래가 1등, 2, 3, 4,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쌓인 순서를 통해 과거에 무슨 시대부터 무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왔구나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놨어.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대.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니네 잘 들어. 고1 때는 웬만하면 이 숫자들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수능을 볼 때쯤 되잖아. 숫자를 외워야 될 거야. 알겠니? 이거 안 외우면요 문제 못 풀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지금으로부터 1학년 전. 따져보니까 1학년 전. 지금으로부터 3학년 전. 이거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알아? 안 외우면.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 잘 봐라. 자, 일단 46억 년부터 쭉 여기를 뭐라고 해? 선캄브리아대라고 돼 있어. 여기는 과거 생물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생물들이 무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쌩쌩쌩이 들어갔다. 되니? 그럼 니네 잘 들어. 요거를 또 반띵으로 나눠요. 뭘로 나눈다? 반띵으로 나옵니다.
이걸 반띵으로 나올 때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냐? 25억 년으로 잡아요. 25억 년 전에는 단세포부터 먼저 출발했어. 세포 하나가 곧 생물체.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반다말, 돌말. 현재 나와 있는 단세포고요. 초창기 단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누구야? 남세균. 누구? 남세균. 알겠니? 그 남세균이 나온 게 25억 년 전이야. 그다음 25억 년 이후부터는요. 단세포가 아닙니다. 조금 지나던 애들이야. 다세포. 알겠니? 이런 식. 그런 다음에 5억 4천만 년이라고 외우세요. 5사라고 외워. 5사. 5억 4천만 년부터는 고생대가 출발했고요. 그럼 2억 5천만 년. 2는 버려라. 0.02는. 알겠어? 2억 5천만 년부터는 중생대. 6,600만 년부터는 뭐야? 신생대. 그럼 여기에 역사시대가 들어가는 거지. 끄트머리에.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 이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할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할 거야.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하고 요거를 또 반띵한다겠지. 그치? 이 반띵한 게 뭐라고 했어? 25억 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나오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5억 3,800만 년 그런 건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 니네 전화번호는 외우기 쉽지? 전화번호 외우기 쉽지? 그치? 전화번호로 외우세요. 어떻게 외워? 자, 250번에 그치? 5425번으로 외우세요. 됐니? 그러면 전화. 이렇게 전화를 하면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뭐뭐 하실 거면 1번, 뭐뭐 하실 거면 2번. 알지? 그래서 나는 끄트머리에 66번을 누를 거야. 알겠어? 몇 번을 누를 거라고? 66번. 이게 무슨 뜻이야? 2505 425 66번. 외워. 알겠어? 250 5425 66번. 뜻은 뭡니까? 이거 전부 잘 봐. 마지막 거 빼놓고 전부 25억 년, 5억 4천만 년, 2억 5천만 년, 6,600만 년이야. 됐죠? 1억 년 안 돼요. 6억 6천만 년 하면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죠. 됐지?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이건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든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배울 때도 똑같이 알려줍니다. 알겠니? 그래서 고2 과정은 살짝 뿌린 거야. 됐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2505 425 66번.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 TV 광고 중에서 7005 425 이 광고가 있었거든. 현존하는 현재도 활동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는 배우들이지. 그 당시에 가수들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찍는데 광고가 되게 웃겼거든. 그치?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름 모를 소녀였는데 지금은 톱스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2505 425 이렇게 외워라. 알겠니? 그 다음 66번.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이라고 했어. 그럼 1억 년 전이니까 여기를 넘었네? 중생대. 그치?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고생대.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 상큼머리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냐? 자, 그다음 아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 단세포가 나왔겠지. 단세포가 이제 진화해서 다세포. 그다음 이런 다세포가 또 다른 다세포. 근데 웃긴 거 지금도 단세포는 있어 없어? 있죠. 그치? 지금은 단세포하고 다세포가 다 있는데 최초로 지구에서 최초의 생물체는 단세포부터 출발한다. 그 단세포에서 딴 건 관심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누구라고? 남세균님. 왜 님자를 붙였을까? 그분이 아니셨으면 지구에 산소가 없어. 지구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 맞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남세균님입니다. 이 남세균님 때문에 산소가 있고 산소 때문에 물속에서 산소가 가득 그러면 대기중으로 나가겠죠? 그럼 대기중에 산소가 가득 지들끼리 결합해서 O3 오존층 만든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최초의 육상생물이 고생대 때 등장하는 거야. 그 육상생물 최초로 올라오네. 걔가 인간 조상이지 일종의. 맞아? 야 남세균 고마워 안 고마워? 세희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딴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의 묵념을 내리란 말이야. 남세균님 당신 때문에 당신 신정 나의 구세주입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우리 바닷속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야. 여기 아가미 달고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 아가미 달고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고 인어. 그럼 우리 인어인가? 바닷속에 살았으면? 승현 인어 맞나? 그랬을 거야. 아니야. 넌 인어가 아니라 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기 원피스 보냐? 원피스 보면 거기 넷플에서도 원피스 있어. 거기 상어 닮았다. 상어. 상어 닮았는데. 자, 궁금하시면 찾아봐. 뭔지 됐지?
자, 샤크킹인가 뭔가 이름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가장 긴 시대가 여기입니다. 성칸브리아다. 그 다음 고, 그 다음 중, 그 다음 신인. 별거 없죠? 이름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각 시대에 바로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한다? 화석으로 확인해. 뭘로 확인한다? 화석.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석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 일단 화석의 정의부터. 화석의 정의. 자, 과거에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현재가 아니라 지지시대 때,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옛날 때. 알겠어? 자, 니네 참고적으로 미라 같은 건 화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니? 자,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밑줄 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석이라고 해. 발자국도 화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발자국 같은 것도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물의 유해와 흔적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화석의 종류도 나옵니다. 화석의 종류도. 자, 잘 들어. 내가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알지? 대가리 겁나 크고, 그지? 팔을 짧잖아, 그지?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맞죠? 왜? 야,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냐. 최초로 공룡 흉내 내잖아. 이러고 다니잖아. 그럴 때 그 육중한 무게로 땅바닥을 딱, 그치? 딱딱하지 않은 땅바닥을 딱 발자국을 찍으면 도장 쾅쾅쾅 찍은 거야. 맞아? 도장 쾅쾅쾅 찍은 다음에 그 틀이 그대로 굳어졌네. 그래서 틀이 하나 만들어졌지. 이런 화석을 몰드 화석. 뭐라고 한다? 몰드 화석. 근데 이 틀이 생겼을 때 위에 뭐가 쌓였어? 또 뭐 쌓였어? 쌓였어. 나중에 땅 파보니까 그 발자국 모양대로 돌덩이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치? 발자국 틀에 뭔가가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진 거죠. 맞아? 이런 게 뭐에 해당돼? 캐스트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유해나 흔적에서 이 화석의 종류는 틀 형태를 몰드 화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 틀에 뭔가가 채워졌으면 캐스트 화석이라고 한다. 우리 겨울철에 먹는 간식 중에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 틀, 몰드 화석. 틀에다가 반죽 집어넣고 구워 뭔가 툭 나오지. 그 모양 그대로. 그게 뭐야? 캐스트 화석.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거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알려주면 띠발 하시면서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다음 생물의 뼈와 껍질, 생물이 뚫은 구멍, 발자국,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전부 화석이에요. 화석에 대해서 알겠지? 자, 그다음 이 화석이 될 조건이 있어요. 이 화석이 될 조건, 지구가 지각이 층을 이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층 속에 어떻게 매몰돼야 돼? 자, 여기 써 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화석이 될 조건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이 될 조건은요,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돼. 당연하겠지? 개체수가 많아야 묻혀서 지금까지 존재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매몰돼야 돼. 빨리 매몰돼야 돼. 매몰이 뭐야? 묻혀야 된다. 그 다음 빨리빨리 썩어야 돼. 천천히 썩어야 돼. 천천히 썩어야지. 왜? 잘 봐. 내 형태 그대로 주변이 땅이 굳어져야 되거든. 굳어지기 전에 내가 다 썩어버렸어. 그럼 뭔가 채워지겠지, 무너져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썩기 위해서는 몸이 단단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지금까지 모양이 일정히 유지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땅속 내부에서, 지각 내부에서 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지. 힘 받으면 부서지잖아. 지진 화상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각 변동이 작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화석이 될 조건, 화석화 조건이야. 됐죠? 자, 그런데 저 화석이 될 조건, 화석화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어딜까? 성칸브리아대입니다. 그럼 성칸브리아대는 왜 안 맞아요? 일단 초창기니까 개체수가 적었겠죠? 그 다음 빨리 매몰되더라도 이건 상관없어. 몸이 안 단단했겠지. 초창기니까 원시생물들. 그 다음 지각변동 아주 오래됐으니까 지금까지 지진 화산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으면 현재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되겠니? 다 부서졌겠니? 다 부서졌겠지. 맞잖아. 그런 거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런 화석을 연구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층의 생성 시기와 생물이 달았던 당시의 지구 환경, 과거 생물의 종류와 진화 과정,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할 수 있어? 지구의 역사를 할 수 있지. 무슨 역사? 환경과 그 다음 생물 역사.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요. 지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바로 화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에 빠진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해? 부의 상징이 필요합니다. 또 부의 상징이 필요해요. 없지? 가난한 녀석들아. 그치? 있어? 없지? 자, 지금부터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해주시고 화석 주변에다 붙여. 4장이야. 붙여.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과거에 살았던 당시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석을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봐라. 여기다 쓸 거다. 니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쓸 게 뭘 쓸 거냐? 이걸 쓸 거야. 자, 화석의 종류를 쓸 겁니다. 화석의 종류. 뭐라고? 화석의 종류. 자, 화석의 종류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하는 역할이 틀려요. 자, 첫 번째 1번 표준 화석이 있고요. 표준 화석이 있고요. vs 2번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 됐어? 그럼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뭐냐? 간단해. 한국말만 하면 게임 끝나요. 자, 표준 화석 그 시대 표준이다. 그 시대 표준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흔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명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 중에 흔남 흔녀, 대한민국 평균 얼굴 뭐 이런 거 있죠? 평균 몸매, 평균 키, 평균 몸무게 그게 다 뭐 표준이야. 알겠니? 표준이라는 뜻은요 바로 한마디로 하면 그 시대에 흔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힙합 바지라고 해가지고서 푹푹심하고 막 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패션이 유행했어. 그치? 그런 시대가 언제였냐?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거기까지. 근데 니네가 만약에 엄마 아빠 사진을 발견한 거야. 집에서 딱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펑퍼짐한 바지, 일명 힙합 바지, 똥싼 바지 그런 걸 딱 본 거야. 이거 대충 사진 언제 찍었는지 가늠이 알지. 아, 우리 엄마 아빠 몇 살 때 왜 몇 년도라는 게 알잖아. 그거야. 그게 표준이야. 알겠니? 니네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원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 그치? 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 패션을 보면요, 야,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게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자, 요새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입는데 오늘 아까 봤어. 크롭티 알아? 크롭티? 크롭티를 예전에는 크롭티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하여튼 패션은 똑같아요. 배꼽티라고 했어요. 배꼽이 보이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그치? 그다음 원더 부분은 없었다. 그건 없었다. 그런 거는 옛날에 했으면 야 난리 났어. 그래서 배꼽티는 있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너희 엄빠들 세대, 특히 엄마 세대 때 바로 배꼽티가 유행했었어. 알겠어? 근데 지금하고 틀려. 지금 니네들 만약에 니네 입나 안 입나 모르겠는데 새 입냐 너? 입어? 넌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그치? 창피하다가 안 입지. 그치? 안 입잖아. 그치? 그리고 입는다 치더라도 살짝 보이게끔. 살짝 옆구리 정도. 옆구리 살이 삐져나올까 봐. 아무튼 안 삐져나왔다고 가정하고 안 삐져 몸매에 자신 있다 가정하고 그래도 대놓고 잘 봐. 여기가 배꼽이 여기 있다고 치면 한 요 정도나 여기 살짝 보일랑 말랑 이 정도로 입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지. 자, 집에 가서 엄마 사진첩 찾아봐. 엄마 사진첩 찾아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겁나 올라가 있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옛날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거의 TV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거 있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어. 알겠어? 90년대 중반 때. 94년, 5년, 6년. 알겠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야. 그 다음에 짧은 핫팬츠 입고 굽 높은 거 신고 화장은 좀 틀려. 화장법은. 그러고 여기 막 크롭티, 배꼽티 입고 그러고 다녀야지. 제 패션 좀 아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시대야. 30년 전이에요. 알겠니? 30년 전.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내가 볼 때 더 유교 걸로 바뀐 것 같아. 조선시대로. 옛날이 더 과감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게 숄더라고 알지? 오픈 숄더. 그런 거 하면 여기 걸리는 거 하나 있지. 걸리는 거 있잖아. 가슴 보호대 뭐 이런 거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투명끈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이제 끈 없는 거. 신기한 거 있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야, 이런 거 입고 막 떠다니는 시대야. 우리 이제 맨날 보이는 게 그런 거야. 지금 뭐 그렇게 입고 다녀봐.
쟤 미쳤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오 이러고.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더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돌아요. 혹시 우리 엄마도 집에 가서 한번 엄마의 옛날 사진첩을 찾아보면 내가 말하는 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어. 혹시 알아? 아빠 보니까 머리가 노래. 그치? 막 빨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잘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석을 설명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표준이다. 그 시대의 평균이다. 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어떤 생물이 딱 나왔어? 아, 무슨 시대에 흔했으니까 넌 무슨 시대에 살았구나. 이게 바로 지질시대를 구분해 줍니다. 뭐를 해준다? 지질시대를 구분해 줘. 그 다음 시상하석이 있습니다. 시상하석은요, 시간에 따른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무슨 상태? 환경 상태. 그래서 이 시상하석은요, 과거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게 바로 시상하석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고사리라는 화석이 있어요. 고사리가 만약에 뒤지게 많아. 그러면 온난 다습한,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라는 걸 알려주거든. 됐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현재 옛날에는 고사리 화석이 있었어. 지금은 사막지대야. 그럼 뭔 얘기야? 환경이 바뀌었구나. 여긴 따뜻하고 다습했는데 지금 건조하잖아. 매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환경의 변화, 이 지역의 환경 변화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시상화석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뭘 살펴볼 거냐?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야. 존재하는 거. 존재하려면 얘는 그 시대에 많이 분포해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 짧은 시대, 특정 시대만 살아야 돼. 그래서 짧고 넓은 범위에 분포하게 됩니다. 얘는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그래서 고사리 현재도 존재하잖아. 그 고사리 어디 사는지 알아? 온난사슴 육지. 그럼 땅을 파보니까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얘 과거에 온난사슴 육지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만 존재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야, 쓸 거 많아요. 쓸 거 많아. 알겠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분포 면적. 여기는 생존 기간이야. 됐죠? 자, 그런데 이 분포 면적하고 생존 기간 X하고 Y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 됐지? 자, 그렇게 되면 띵띵띵띵띵띵띵 땡땡땡땡땡땡땡 분포 면적이 넓고 좁고 생존 기간이 길고 짧고. 표준화석은 어떤 놈이 좋아? 생존 기간이 짧아야 좋지. 특정 시대만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많이 분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표준화석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가 표준화석이면 볼 것도 없어. 얘하고 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는 바로 대칭. 여기가 시상화석. 됐죠? 그럼 시상화석인 이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짧은 면적에만 분포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과거 환경을, 과거 지구 역사를 알아보기 위한 이런 화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잘 들어. 이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은요, 쓸 공간이 많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표준화석은 오른쪽 이럴 때 옆댕글이 써줄 거고, 그 다음 시상화석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거 할 때 알려줄 겁니다. 알겠지? 일단 포스트잇에다가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 끝났습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끝나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 바다냐 육지냐? 다시 한번 뭐라고? 바다냐 육지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바다 육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됐지? 자, 일단 제일 먼저 과거에 멸종한 생물들이라고 돼 있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엔 살았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현재 뭐가 보여요? 삼엽충이 보이죠? 이거 써라. 고생대 바다에 살았던 애들. 뭐라고? 고생대 바다. 고생대 바다야. 고바라고 할 거야 앞으로는. 고생대 바다. 그 다음 이 삼엽충은요, 바닷속의 바퀴벌레고요, 고생대 초기부터 고생대 말기까지 등장했던 애기입니다. 고생대 시작과 함께 끝도 끝.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 됐죠? 화석은 있음. 되니? 이게 일명 바닷속의 바퀴벌레예요. 작은 건 몇 미리 붙어요. 큰 거 76cm까지. 현재까지 발견된 게. 76cm이면 새이 반 정도 되지. 니 키가 152니까. 그치? 그렇다고 해. 그치? 야, 들었지? 이제 이 영상 보는 애는 넌 새이 니 키가 152 호비 쪽인 걸 알 거야. 맞죠? 됐니?
승현이 키보다 조금 크다. 그치? 넌 150이니까. 맞잖아. 그치? 넌 이제 150짜리야. 자, 이게 고생대 바다고요. 그다음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고 했죠. 잘 들어. 공룡 발자국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중생대고요. 무조건 공룡 나오면 육지입니다. 땅이야, 땅. 얘들아, 공룡 나오면 뭐라고? 육지야. 선생님, 바닷속 공룡은 없나요? 바닷속 공룡은 없나요? 발견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우리는 누구만 관심 있어? 아까 같은 티라노사우루스, 육지 살고 있는 애들만 관심 있어. 알겠니?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뭐야? 과거의 특정 시대에만 살았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표준화석입니다. 뭐라고? 표준화석. 이게 표준화석. 특히 공룡 꼭 알아둬. 그다음 나중에 이런 거 나와요. 시조새. 뭐라고? 시조새. 새죠. 바닷속에서 살아? 물 위에서 살지. 육지에서 하늘 날아다니니까. 그다음 매머드라고 알아? 매머드. 매머드 알아? 포유류 알아? 걔네들도 육지죠. 그건 당연히 상식이죠. 그치? 자, 그다음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생물이라고 했어. 이 생물들은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유치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과거의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에 해당됩니다. 뭐라고? 시상화석. 자, 그런데 시상화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현재 살고 있는 애들이 과거에도 같은 환경이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잘 나와요. 하나는 고사리고요. 하나는 산호입니다. 알겠니? 자, 첫 번째 산호부터 볼게. 산호 나오면 다이렉트리 니네가 외워줄 문장이 있습니다. 뭘 외워줘야 되느냐? 산호 나오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씁니다. 얕고 따뜻한 바다라고. 그래서 얕다바야, 얕다바. 따야빠 이상하지? 바야따 이상하네. 바따야 이상하네. 그치? 얕다바야. 알겠니? 됐어? 아니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따야빠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다음 고사리 화석입니다. 고사리 화석은 온난 따뜻하고 다스 그다음 육지야. 그래서 얘는 온다육 얕다바 온다육. 알겠어? 아니면 따야빠 온다육 외워. 됐어?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거 육지고요. 이거 바다야. 자, 그다음 아까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산호가 현재 어디에 있어?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치? 그래서 저기 적도 근방에 있는 아주 밑바닥까지 보이는 푸른 섬이 있어. 그치? 푸른 섬, 푸른 바다가 있는 섬. 그거를 우리 드론으로 찍었을 때 보면은 밑바닥이 보이잖아.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 애들이 밑에 들어가서 막 바닷속을 헤치고 다닐 때 이게 많이 보이죠. 맞지? 이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잘 들어. 현재 이 산호가 있는 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얕고 따뜻한 바다라고 했지. 그쵸? 근데 이것들은 그렇다면 중위도 이하에서만 발견되겠지. 고위도에서 발견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근데 잘 들어. 중위도에서 산호의 분포 면적이 넓어졌대. 그래서 원래 지구가 적도고 극지방이 여기야. 산호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있다고 칠게. 근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까지 존재했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구가 따뜻했구나. 그치? 그 다음 그 시기 이후에 갑자기 산호의 분포 면적이 여기까지 줄어들어. 아, 지구가 추워졌구나. 지구가 추워진 걸 뭐라고 불러? 빙하기라고 해요. 자, 너네 착각하지 마세요. 빙하기 착각하는 애들이 지구 전체가 다 얼음인 줄 알아요. 아니야. 야, 지금도 지구는 여기는 춥고 여기는 춥고 여기는 덥잖아. 여기가 졸라 덥잖아. 맞지? 이런 상태죠. 근데 이 추웠던 이 빙하의 면적이 커지고 빙하의 면적이 커져. 그게 빙하기야. 그래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졌어. 한 5도 정도 아래야. 이게 빙하기예요. 빙하기라고 해서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지구 전체가 아이스에이지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이스에이지라는 만화 애니를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매머드 씨가, 그치? 매머드 씨가 다람쥐 씨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 그리고 호랑이 같은 애들 나오죠. 걔가 해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 야, 지구 전체가 만약에 전부 아이스야. 어디 가도 죽죠? 어디 가도 죽는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겠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바로 선생님이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한다. 됐죠?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과거 지질시대에 어떤 환경이었으며 어떤 생물이 번성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생물이 번성한 거하고 출현한 거하고 구분 좀 해줘요. 뭐라고? 번성한 거하고 출현한 거. 출현은 뭐야? 등장, 최초로. 등장 후 한참 후에 번성하겠지. 물론 등장과 동시에, 출현과 동시에 번성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노래 하나 바로 했는데 바로 터져가지고 슈퍼스타 된 애들 있겠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출연은 하고 신인 시절을 거쳐서 좀 이따 히트곡 나와서 번성하잖아. 히트 이런 애들도 있고. 맞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니네 이거 알아둬야 돼. 언제 출연해서 언제 번성했느냐. 보통 책에는 이것만 나와요. 번성. 언제 발달했다. 언제 많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일반적으로 전 세대 말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전 세대 말에 등장해요. 전 세대 말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포유리야. 포유리면 언제 등장했을까? 언제 등장했을까? 중생대 말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데 이것도 좀 웃겨요. 사실은요 중생대 말 아니에요. 포유리는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중생대 초기에. 중생대 초기에 먼저 등장했거든. 존버한 거야. 존버는 승리한다. 존나게 버틴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뀐 거야. 공룡이 사라진 거야. 이게 내 세상이지. 맞잖아. 니네 알지?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대장이잖아. 맞아?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이야. 하지만 뭐 중생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포유류가 신생대 때 번성했어. 언제 등장했어? 신생대 시작 등장 이거 아니죠. 그 전에 등장해서 파충류 애들인 공룡 애들하고 함께 살아서 그치? 공룡밥 그치? 일명 젖밥 같은 상태로 지내다가 공룡이 뒤지니까 이게 내 세상이야 라고 해서 번성한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캄브리아 된다 라고 돼 있을 거야. 맞지? 선캄브리아 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자, 선캄브리아 됩니다. 자, 일단 재밌는 게 있네. 얘네들은 이름이 다 쌩쌩쌩인데 얘는 아니지. 이거 일단 알려줄게요. 이거 시대 대자야. 선자는 먼저 선자야. 선배 후배.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영어야. 영어. 캄브리아가 영어입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이게 뭐야 이거? 캄브리아보다 먼저다라는 얘기지. 맞지?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요. 원래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대를 세분화시켜. 세분화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기가 나와. 기. 뭐가 나온다? 기. 알겠니? 기가 나오는데 이 기 중에서 고생대 맨 처음에 나오는 기가 캄브리아기야. 뭐라고? 캄브리아기. 오케이? 이 캄브리아기 바로 전이다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알겠니? 아까 여기 얘기했죠? 여기 화석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다음 지구 최초의 생물체 단세포부터 2억 5억 년 전부터 등장한 거야. 그때 그 단세포 중에 딴 거 관심 없습니다. 누구 관심 있다고? 남세균님. 그때 그 남세균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스토르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거 다 외워줘야 돼.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밑줄 시작.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밑줄. 야, 화석이 왜 거의 발견되지 않아? 아까 선생님이 이거 말로 했던 거지. 여기다 씁니다.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개체수가 적었을 것이다. 그 다음, 원시 생물체였으니까 몸이 단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지금까지 지각 변동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석이 거의 없어. 즉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소스가 별로 없어. 소스. 뭐 케찹, 마요네즈 그런 소스 아니에요. 알겠지? 근거가 없다는 얘기야. 근거 부족.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야. 추정. 자, 그다음 초기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생물이 주로 바닥에서 생물체리 생활했다라고 했어. 밑줄 쳐. 생물이 주로 이거 잠깐만 빨간색 어디 갔어? 생물이 주로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는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수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지구 원시지구 만들어진 후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게 생물체죠. 어디에서? 수권에서. 왜? 자외선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거든. 알겠니? 견디질 못해요. 자, 그때
이 바닷속에서 최초로 뭐부터 출발했을까? 단세포. 그 단세포가 나중에 뭘로 됐어? 다세포. 그 단세포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애가 하나 나온다. 그게 누구라고? 남세균님. 누구라고? 남세균님. 그래서 35억 년 전에 바로 누가 출현했다? 남세균이 출현했어. 이제 이 남세균 때문에 드디어 바닷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환경 변화가 생길 거야. 그전에는요. 생물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있었는데 산소가 없잖아.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생물체들이 많았어. 알겠어? 그러면 에너지를 빨리빨리 못 만들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남세균이 등장을 한 거야. 바닷속에 산소가 가득가득해. 산소가 가득가득하니까 드디어 어떤 놈이 생겨?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빨리 분해해서 에너지를 빨리 얻는 애들이 생겨. 생명 유지에 이롭겠지.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야. 우와! 저 새끼 봐라. 에너지 졸라 개빠르네. 나는 에너지가 적은데 야, 쟤 따라해야지. 쟤 따라해야지. 그래서 진화해서 오늘날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생물체지. 맞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유기호흡 생물이라고. 산소를 이용한다. 여기서 유기 있을 기는 기체인데 산소야.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뭐라고 할까? 무기호흡.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게 바로 최초의 광합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바다와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돼. 그래서 이게 드디어 노력의 결실이 언제 나타나? 고생대 때. 그치? 고생대 때 대략 30억이 지나니까 지구에 드디어 오존층이 대기에 만들어질 거야.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전까지 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 못 나가. 왜? 물속에 살고 있었어. 승연생물이 있단 말이지. 승연생물 엄마가 나야. 승연아, 너 물 밖에 나가면 너 죽어. 너 나가면 안 돼. 그치? 근데 우리 승연생물이 여러 가지 승연생물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말 잘 듣는 승연생물, 엄마 말 안 듣는 승연생물. 맞아? 근데 걔 중에 엄마 말 안 듣는 승연생물이 싫어. 나 집 나갈 거야. 에이, 잃어먹을 짓고 자. 그러면서 물 밖으로 나가는 거야. 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뒤져버렸지.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되고 소문이 돈 거죠. 저기 말 안 듣는 승연생물 봤니? 뭐 말 안 듣고 육지로 나가면 죽는 거야. 그치? 그런데 시간은 흘러 언제까지? 고생대가 된 거야. 근데 고생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성생물이 살고 있겠지. 승연생물이 멸종됐으니까 인성 나쁜 그 인성생물, 걔가 엄마 말 더럽게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돼가지고 딱 나갔더니 우이 암시롱하네. 여기가 내 세상이다. 왜? 육지에 이제 아무도 없고 나만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 안 듣는 그 인성생물이 바로 육지의 왕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봐라. 처음에 바닷속에 살던 애가 육지에 가서 살아가면 좋겠냐? 집도 그립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곳에서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최초의 육상 동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 양서류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 같은 애들. 알겠니? 근데 생각해봐. 야, 얘가 물속에서 살지. 왜 나가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엄마 말 안 들어서. 근데 생각해봐. 그게 누구라고? 최초의 육상 생물이라고 했지. 육상 동물. 그 육상 동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야? 인간 조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들이 엄마가 뭐라고 해? 싫어, 듣기 싫어. 안 들려. 이거 다 유전자 각인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니? 맞잖아. 그치? 맞잖아. 자, 그다음 이제 생물 볼게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 남세균이 출현했으며 라고 했어. 밑줄 칩시다. 단세포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어. 단세포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 남세균의 활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졌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몇 개 안 되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 근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생각해봐. 남세균이 어디서 산다고 했지? 바닷속. 바닷속에서 살고 있으면, 니네가 바닷속에서 말한다고 하면, 야, 승현아, 너 말할 수 있어? 인성아, 너 말할 수 있어? 못하지? 그렇지? 그럼 니네가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음하라고 해봐. 발음이 되겠냐?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 입에서 뭔 말만 하면 거품이 나오겠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렇게 나오겠지. 외워.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렇지? 입에서 막 야 이렇게 거품 나올 거야. 그럼 말기에는요,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었어. 그 다세포 생물들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야.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생물군, 군자가 무슨 군자일까? 무리군. 됐어? 집단, 그룹, 영어로. 됐어? 다시 한번.
생물군의 군이 뭐라고? 군집, 집단, 무리 그런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았으면 그렇군, 됐군, 알았군 하시면 되는 거죠. 라임 죽이지 않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호주에 언덕이 하나 있었거든. 그 언덕을 딱 보니까 우이 여기 해파리, 곤충, 여러 가지 다세포 애들이 집단으로 매립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전부 단세포예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카브리아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성카브리아대는요 말기 정도에 말기 때 빙하기도 몇 번 있었다. 알겠니? 미리 좀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시대가 있어. 딱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언제일까요? 가운데 중생대. 알겠니? 중생대 빼놓고는 다 빙하기 있어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